안녕하세요, 아쓰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왜 우리에게 개인연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세액공제를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개인연금저축 ETF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 보는 법이랑 이제 수수료, 기타 비용, 그리고 합성 ETF라는 게 뭔지, 또 환해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 증권 계좌에 있는 ETF 목록인데,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ETF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ETF를 골라야 됩니다. 그럼 연금저축에는 어떤 ETF가 좋은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연금저축에는 이제 레버리지나 그리고 인버스 상품들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저축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 주식형 ETF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원래 비과세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해외 ETF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하시고,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하시는 게 세법상 유리하다. 국내 주식형 ETF를 만약에 연금저축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연금을 수령할 당시에 3.3%에서 5.5% 사이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로, 해외 ETF를 연금저축 계좌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없거나 이제 추천하지 않는 ETF는 이제 합성 ETF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거에는 지금 없는데, 여기 뒤에 가로치고 이제 합성이라고 써 있는 ETF들이 있거든요. 이런 ETF들은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국내 증권사에서 이 ETF를 운용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해외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이제 본인들이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들이 받는 수수료는 이제 투자 설명서나 이런 데 써 있는데, 해외 증권사에 주는 수수료, 이 부분도 이제 ETF 구매자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수수료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성이라고 써있는 ETF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해지, 여기 H라고 써있는 게 있고 H가 없는 게 있거든요. 이제 똑같이 미국 S&P 500이라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H가 있는 거는 이제 환해지를 하는 것, 그리고 H가 없는 거는 환해지를 안 하고 이제 환 노출을 시키는 건데, H가 있는 이제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차이에 따라, 그러니까 원화와 달러 간의 환율의 차이는 무시하고 그냥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만 수익률을 창출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킨덱스 미국 S&P 500 그리고 H가 없죠. 여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 노출을 시켜서 환율이 오르면은, 그러니까 S&P 500이 고정됐다고 가정했을 때, 전혀 오르지 않았다 가정했을 때,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1160원 정도 하는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상승분에 대해서, 환율의 상승분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H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은 시점,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30원 정도 되니까 요 위에 구간에서는 이제 환 해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아래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1130원 아래 구간에서는 환 노출을 시켜주시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 오늘이 1200원이었다 이랬는데, 만약에 내일 1100원으로 떨어졌다, S&P 500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8%가 넘는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 환율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환 해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환 노출과 환 해지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 지수를 이제 투자를 할 때 환해지가 있는 것과 그리고 없는 것 두 가지를 모두 관심 계좌에 넣어놓고 지금과 같이 1130원이 넘는 시점에서는 이런 거 환해지가 있는 거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없는 것에 투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거를 이제 표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ETF를 고르실 때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수수료 그리고 두 번째 운용 규모가 100억이 넘는가 이 두 가지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는 적을수록 좋고 그리고 운용 규모 같은 경우에 클수록 좋은 이유가 우리가 이거를 팔려고 해도 이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면은 되게 사고 팔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운용 규모는 최소 100억은 돼야 된다. 그럼 먼저 S&P 500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환해지가 돼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수수료가 지금 제일 높은 거 이거 0.43, 0.36 제외하면은 요 하나 코덱스 미국 S&P 500 그리고 환해지 돼 있는 요 상품이랑 그리고 여기 환 노출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킨덱스 한국투자 자산운용에서 하는 킨덱스 미국 S&P 500이 0.09% 이게 0.09%가 지금 굉장히 혁명적이거든요. 대부분 보시면은 0.2 아래도 없어요. 수수료가. 이게 아마 올해 나와가지고 지금 1년 수익률이 지금 안 나오고 지금 1월 1개월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어차피 이 지수들은 S&P 500이라는 지수를 이제 잘 따라가기 때문에 뭐 수익률 가지고 굳이 비교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무조건 수수료 요거 하나만 보셔도 ETF를 고르는데 실패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 여기 코덱스 미국 S&P 500 이거 같은 경우에는 0.3077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 H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총보수가 연 0.2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0.3077돼 있는데 이게 왜 수익률이 다르냐 우리나라 ETF를 이제 수수료를 표시하는 기준이 조금 외국이랑 달라서 그런 건지 소비자를 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게 여기 투자 설명서에 보시면은 기타 비용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판매 수수료 보수 비용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 아까 0.25%면은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25,000원의 수수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3770원의 수수료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아까 R이랑 S&P 500 같은 거 0.43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 R이랑 미국 S&P 500 여기 들어가 보면은 투자 설명서에 여기서도 기타 비용이라고 치면은 아까 0.4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0.3이죠. 0.3이라고 써 있는데 투자 설명서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0.43에 가깝죠. 0.4298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내용과 실제로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를 하실 때는 꼭 투자 설명서에 있는 수수료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나스닥 100인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환해지 있는 거랑 없는 거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서 지금 수수료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방법이 없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환해지가 없는 것 지금 딱 하나 지금 타이거 ETF 딱 하나 있고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 있는 거 환해지 있는 게 코덱스에서 나온 거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다우존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제가 100억 이상인 ETF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다우존스 리츠를 여기다가 추천으로 넣어 놓은 이유가 지금 DJ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우존스의 부동산 투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가 여기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 2020년 3월 이후로 지금 절반밖에 회복을 못한 상태라서 지금 투자를 하시면은 예전으로 돌아간다면은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운용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면은 투자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이유로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형주 2000개에 대한 이제 지수인데,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회복을 했죠. 그런데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점 대비 다소 못 미치게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렇듯이 이게 소형주가 회복 속도가 이제 위기의 대형주의 집합인 S&P 500에 비해서 한 템포 늦거든요. 과거의 자료들을 봤을 때 러셀 2000도 충분히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지수랑은 이제 전통적인 지수랑은 상관없는 건데, 이제 미국 팡 플러스 이 H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죠. 2349억. 지금 수익률도 거의 100% 가까이 났는데,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H, 이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5개 업종과 같은 기술 관련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트위터, 엔비디아, 넷플릭스, 애플, 알리바바, 아마존, 페이스북, 바이두,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에까지, 그러니까 나스닥에 거의 기술주 중에 핫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저라면은 여기 팡플러스에 돈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팡플러스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다우존스 리츠, 러셀 2000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전으로 봤을 때 다우가 지금 환해지가 있는 상품이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에 투자할 방법은 없다. 다우존스에도 투자하면은 참 괜찮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채권 그리고 원자재, 골드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셔서 풍요로운 노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슬이었습니다.